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만 10년을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 대학 입학해서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습관이었죠.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일 생활 계획표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짜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저는 타임 스케줄을 찢어버릴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몇 달, 몇 년을 열심히 썼는데 그 타임 스케줄 나날을 지켜보니, 체크해보니 한 번도 제대로 산 날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타임 스케줄대로 살아본 날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임 스케줄을 찢어버려 다시는 타임 스케줄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려는 그 찰나에 새로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타임 스케줄은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저녁 아침에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한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원했던, 계획했던 궤도에서 벗어나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계획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괴로워했어요.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그대로 살지 못한 나를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님들 고생해서 학비를 이 먼 독일까지 붙여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사나?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비관하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괴로워했던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타임 스케줄이 없었으면 제가 괴로워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타임 스케줄은 그대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계획했던 대로 살지 못하였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 스케줄 계속 쓰십시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가라는 인생의 나침반, 방향 제시도 중요하지만 비전의 나침반 두 번째 기능은 너가 얼마나 비전이라는 나침반의 궤도를 벗어나서 잘못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비전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비전은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세 번째,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은 욕심이 아닙니다. 야심이 아닙니다. 욕심, 야심이라고 할 때 야자는 덜 야자죠. 야만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이 야자를 쓰는데 그 야심이 아닙니다. 비전은 야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에 기초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나의 뜻을 이루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면 이분 이야기를 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비전은 이 사람,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 빼면은 비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꿈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비전, 앰비션, 드림이 있었습니다. 드림적 컴추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돌프 히틀러. 꿈대로, 꿈 이상으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꿈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불행했고 독일 국민도 불행했고 인류도 불행한 세계 2차 대전을 낳았습니다. 이분의 꿈 때문에 모두가 죽은 거죠. 모두가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여러분 영향력 하에 있는 영향력권에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돌프는 꿈이 있었습니다. 순수 아리안 독일족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을 벗어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아리안족이 지배하는 세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유대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도 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장애인 다 포함하여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 상상이 안 되시나요? 천한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 다 포함하여 지금 약 30만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천한 인구 20배 이상을 그대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원대한 욕심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비전은 이웃과 인류 사회를 위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찌릿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벗어난 이웃과 인류사를 위한 책임과 사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연설이든지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선 책임과 사명의식이 그 속에 깃들면 다른 사람에게 전율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과 사명의식이 깃들지 않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생의 나침반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책임과 사명의식이 느끼지 않으면 욕심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 꿈 속에 이웃과 인류사를 향한 책임과 사명의식이 깃들여져 있습니까? 스며들어져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비전을 치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오늘의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참 줄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비전의 개념 3가지를 이야기했네요. 자, 돌아가서 보면은 비전은 무엇이다? 비전은 지금 볼 수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자, 넘어가야죠. 자, 비전은 인생의 나침판이다. 나침판의 2가지 의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이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자, 비전은 인류 사회를 위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다. 자, 이것으로 비전의 개념 3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남은 시간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 향후 수업 일정입니다. 13주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나침반, 또 미래의 나의 모습, 사명감과 책임만의 비전이 있는데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의 강의입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비전 발견의 원리와 방법, 어떻게 나의 꿈을 찾아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의 비전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길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3주차는 청소년 지도자 비전 발견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주차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15주차가 마지막 종강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14주차에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간 수업한 내용들을 쭉 리스트로, 답은 정리를 하지 않고 쭉 문제만 여러분에게 쭉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올려놓는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상담할 내용을 적어달라 해서 과제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제를 들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저하고 상담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난 친구들은 다음 주 14주차 이 전후로 제가 꼭 여러분과 1대1로 상담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4주차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주차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라 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학교의 이런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진정되느냐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추측으로는 이 코로나가 더욱 확산세를 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갑자기 40명, 70명씩 늘어나니 정말 참 더 슬프고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 볼 때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15주차에 활동론 1교시에 백석톡으로 문제를 제가 전송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석톡을 이제 딱 깔아놓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휴대폰에. 그러니까 15주차 활동론 1교시 3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상 15주차 3시에 백석톡으로 문제를 전송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수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5문제 내지 10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받겠죠. 그러면 제가 시험 시간을 약 60분 정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좀 추려보고 문제를 조금 많이 내야 될 상황이 되면 9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조금 많지 않으면 60분 이내로 시험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 60분을 치고,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답안지의 제출은 정해진 시간에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겠죠. 3시에 시험을 보면 60분을 한다 그러면은 4시 10분까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배를 한다면 시간을 좀 늘려서 4시 30분까지 이 시험지를 과제란에 올리면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5주차는 반드시 온라인 시험 그 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제 문제를 열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석톡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백석톡을 바로 문제를 전송해서 보낼 테니까요. 그러면 그걸 받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가슴속에 잘 새겨주고 체크하고 수첩에 또 일기장에 잘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안지 제출은 정해진 시간에 새벽 캠프 제출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기에 제가 여러분 강의 초반기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첫 시간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작은 것으로 학점이 갈라집니다.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낸다는 것은 큰 일을 또 잘해야 되지만 작은 섬세한 것들, 챙기지 못한 것들, 교수님 요구했던 것인데 누락된 것들, 그런 것들 찾아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배들이 받았던 것보다는 좋은 학점 시스템을 통해서 학점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오. 엔데 굿, 알레스 굿,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